자, 이번 단어는 이제 집합과 명제 구분해서 이제 명제 단원이야. 자, 우리가 명제 단원 어떤 단원이든 간에 이 단원을 왜 배우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런 때들은 다 어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논리력을 좀 키운다든지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든지 분석력을 키운다든지 이러한 공부의 목적이 있는 거야. 공부의 목적이.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히나 이론 파트하고 수학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되는 게 바로 명제 부분이다. 자, 명제 정의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앞단에서 뭐 배웠니? 집합 배웠죠. 집합 배웠어. 명제 하기 전에 왜 집합을 배웠냐라고 하면, 명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집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전 단원에 집합을 배웠고, 이 집합을 명제 단원에서 또 많이 활용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집합과 명제가 한 단원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배우는데, 자, 우리가 명제 단원에 들어갔어. 항상 새로운 단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뭘 배우니? 새로운 용어를 배우지. 또는 기호를 배우지. 그 다음에 명제가 뭐지요? 라고 하는 정의를 배우고, 어떤 성질을 배우고, 연산이 있다 그러면 연산을 배우고, 활용을 해본다라고 하는 게 모든 수학 단원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지. 자, 그런 부분에서 자, 그럼 명제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자, 명제가 그러면은 명제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앞 단원에서 선생님 뭐라 그랬니? 우리 집합할 때 집합의 정의는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거, 즉 대상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에 대응되게끔 명제라는 게 있어. 자, 명제는 어떤 거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다라고 정의를 해. 아, 그렇구나. 집합에서는 분명하게 구별 지을 수 있는 거가 포인트라고 치면 명제는 뭐겠니?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게 명제다라고 얘기를 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8의 배수면 4의 배수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8의 배수는 당연히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참이야. 그리고 명제야. 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3 빼기 5가 8이야. 이거 명제일까 아닐까? 거짓이지? 뭐라 그랬니?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면 걔는 명제인 거야. 아, 명제다. 하나만 더 가볼게. 2x 빼기 1이 9보다 크다.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자, 명제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참과 거짓으로 구별이 돼야지 그걸 명제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왜? 이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명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형태도 우리는 구분을 잘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뭔 얘기했냐면 명제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자, 우리 용어 중에 또 이제 어떤 게 또 나오냐면 조건이란 말이 나와. 조건. 우리 조건이란 말 모르는 사람 있을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내가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지 않니? 다 알지. 그런데 항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고 그거의 분명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나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이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정해지는 거야. 얘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문자라는 얘기는 흔히 말해서 x라고 하는 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x를 포함하는 문장 또는 식이 이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가 조건이야. x 값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x 이퀄 제로다. 얘는 조건일까? 아닐까? 뭐라 그랬어? 어떤 x를 포함하는 식이었잖아. 식으로 나와져 있잖아. 문장 또는 식이라 그랬으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진다 그랬어. 이거는 조건이겠니? 맞아. 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x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참이죠. 이게 아니면 거짓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 구분되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한번 보자. x 이퀄 3이면 2x는 6이다. 선생님 일부러 조금 난이도가 있는 예를 드는 거야. 헷갈릴 수 있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야,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정해지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x가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어 버리잖아. 어떤 거가 x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참 거짓이 정해지는 거가 조건이잖아. 얘는 거꾸로 물어보면 야, 이거는 참이니 거짓이니? 명제의 관점에서. 명제의 관점과 조건의 관점이 달라. 조건은 이 x가 뭔지 몰라서요. 그 뭔지 모르는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별된다고 그러거든. 명제는 그냥 참거짓이 구별되는 거야. 그럼 얘를 봐봐. x가 3이면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 x는 3 정해져 있잖아. x의 변화에 따라서 이놈의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가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3이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3 집어넣으면 6 맞잖아. 그럼 얘는 명제야. 어떤 명제? 참인 명제야. 그렇지만 조건은 아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구분 지어줄 수 있는.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얘는 정해져 버렸단 말이야. 아예 정해져 나와 버렸기 때문에 얘는 명제면서 참인 명제인 거는 되지만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알겠죠? 그럼 하나만 더 가볼게. 예를 들어서 x는 소수이다. 얘는 명제니? 아니죠. 참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럼 조건이니? 조건이지. 왜? x가 만약에 2면 소수이다라고 되니까 참이지. 5면은 소수이다라고 하면 참이지. 근데 6이면 소수입니다라고 하면 아니잖아.
즉 X값이 뭐가 옴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용어를 정리를 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렇지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렇지 뭐 라고 넘어가기 쉬운데, 뭐든지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개념이 왔을 때 다른 걸 증명하거나 다른 걸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다. 별거니까 반드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조건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또 어떤 거가 하나 따질 게 있냐면 진리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와. 진리집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놈을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줘야 된다. 구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밑단에 나오면서 이제 구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용어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진리집합은 뭐냐면 이 조건에 맞는, 즉 조건을 참으로 해주는, 잠깐 다시 쓸게.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 아까 얘기했던 X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진리집합을 얘기를 해. 그냥 원소, 그걸 만족하지 않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즉 어떤 식을 만족하는 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아까 했던 것처럼 x의 제곱 더하기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거에 진리집합을 따지면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집합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요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온 거니까 선생님이 요거 구별을 잘하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요거는 용어일 뿐이야. 용어일 뿐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용어를 배울 거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배울 거야. 부정이요? 부정 모르는 사람 있나? 없지. 뭐 아니다 하면 부정 아니야? 그렇잖아. 부정.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그럼 부정은 뭐 어떤 걸 예를 들면 더 편하겠죠, 그죠? 자, 루트 4는 무리수이다. 자, 요놈의 부정은 뭘까? 얘네 부정은? 그럼 루트 4는 무리수가 아니다 하면 되죠. 부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니다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따진다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또 뭐가 있을까? 무리수 대신 무리수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놈의 부정이 되겠지. 어떨 때 그래?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개만 존재할 때, 즉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무리수의 반대말은 유리수잖아. 그런데 나 다 귀찮네, 반대말 찾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니다 하면 돼. 부정은 아니다 하면 돼. 알겠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최초의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용어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했으면 이번에는 또 뭘 배운다고 그랬어? 이 용어에 대한 기호를 한번 써보자. 기호를. 수학하는 사람끼리 우리 이런 거 기호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자, 집합이라고 하는 기호는 뭐였었냐? 이런 거 썼었잖아. 그리고 대문자를 표현해서 이렇게 썼었잖아. 그지? 명제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P를 보통 써. 소문자 P.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소문자 P를 써. 명제라고 하는 것은 굳이 뭐 소문자나 뭐 이런 거 잘 안 쓰지만 명제 A, 명제 B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냥 라지 A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건을 스물로 써. 조건을 소문자로 보통 P입니다, Q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진리집합은 집합이기 때문에 라지 알파벳을 쓰는 거고요. 진리집합은 여기다가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걸 만족해주는 값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이번에는 부정이란 말이 나와. 자, 부정은 뭔 얘기야? 아니다라며. 조건이 P였는데 P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쓴다 그랬어? 아니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틸트를 써서 물결 표시 써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야. 선생님, 집합에서 아니다라고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니네 뭐가 있는 것 같으냐? 집합에서 아니다 같은 경우는 이게 있었지. 집합 P의 여집합. 이게 일종의 비슷한 얘기나 똑같은 거야. 자, 우리는 용어도 알아야 되겠고 기호도 알아야 돼. 왜? 약속이니까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기호들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러면 혹시 연결되어 있는 게 혹시 뭐가 없어? 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기호 하나 더 가자. 우리가 명제를 안 했으니까 자, 명제 파트에서 나오는 기호와 집합 파트에서 나오는 기호가 유사한 거가 많더라라는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부정을 했을 때 선생님 여기 아까 요거만 하나를 얘기를 해줬는데 너네들이 간과할 수 있는 하나가 더 있다. 부정이라는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의 부정은 뭐겠냐? 자, 선생님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거에 대한 부정을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에 대한 부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어? x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x가 1보다 크지 않다. 말로는 그렇게 하겠지? 근데 식으로는 어떻게 쓰니? 이거겠지? x가 1보다 적거나 같을 때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란 얘기야, 요거. 1보다 큰 게 아니면 같거나 적거나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큰 거의 부정은 나머지야, 나머지. 그러니까 적다와 같다가 바로 이 문장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다. 즉, 이 식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다.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집합 부분 얘기했잖냐? 집합 부분?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전체 집합이 1서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했고 자, P라고 하는 조건은 뭐냐면 X는 10의 약수입니다. X는 짝수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 조건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호를 가지고서 얘기한 거를 한번 살펴보면 나P입니다는 뭐겠니? X는 10의 약수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럼 그거를 진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10의 약수가 뭐였어? 1, 2, 5, 10이었잖아. 이놈의 여집합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3, 4, 6, 7, 8, 9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볼게. 나P 또는 Q이다. 이 말은 또 뭐 어떻게 표현한다는 얘기일까? 이거는 그럼 집합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P의 여집합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 Q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집합을 했던 것처럼 두 개의 합집합 요걸로 구해주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용어 정리, 기호 정리,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야. 그래서 바로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명제에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야. 명제가 그럼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명제 말고도 명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질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